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여러분은요,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배정한자 풀이 시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급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죠. 하지만 배정한자의 수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급을 합격하셨다면요, 1급 배정한자 풀이 외우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문제 자체는 2급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배정한자 수가 많고요. 그 다음 한자 소위 말하면 단어라든가 문장의 풀이가 조금 있다는 게 다를 뿐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들어가 봅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 글자는요, 이게 두드릴 고자의 어원에서 왔고요. 이건 더할 가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기쁘다는 느낌이 더해진다는 데에서 원래 기쁜 모습을 더하게 되면 사람이 웃는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울 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효 그러면 아주 좋은 반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 많습니다. 아름다울까, 아름다울미, 여러 글자가 있지만 이 아름다울 가자는요, 특별히 외형적으로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먹거나 해서 몸 자체가 기쁨을 더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가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가효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먹어서 좋은 안주 따위를 가효라고 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어떤 글자냐면 똑같은 기역 부분에 해당하지만 더할까가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더할까 밑에 오드이, 즉 장삼 위에서 장삼이라는 긴 위에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더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위에 한 벌을 더 입는다는 데서, 걸쳐 입는다는 데서 가사의 뜻이 되었습니다. 즉 가사라는 건 스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덧붙여 입는 옷을 가사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가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위 말하면 스님이나 중이 입는 법의를 가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도 가사사자가 되겠고요. 가사가자가 되겠죠. 합쳐서 가사 그러면 스님들이 입거나 중들이 입는 법의를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게 되죠. 그런데 이 장삼이라고 하는 것이 외투, 즉 밖에 입는 옷입니다. 그 위에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숄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사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거나 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더할 가자가 들어가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더할까 밑에 말마, 즉 무슨 이야기냐면 말의 수레를 더해가지고서 끌어간다는 데서 수레 또는 멍에 또는 탈 것 이런 뜻으로서 이게 멍에가라고도 하고요, 부릴까라고도 하고 탈 것가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말에다가 어떠한 것을 더해서 탈 수 있는 그러한 멍에나 수레가 되겠죠. 우리 가교 그럴 때 이 교자는 가마교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앞자가 수레가라고 그러면 뒤에 거는 이 글자는 당연히 가마교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가교 그러면 쌍가마, 즉 임금이 타는 가마를 가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언뜻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 가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드는 가마, 말을 끄는 가마, 또는 가마라고 해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뒤로 요즘 말로 말하면 몇 인승용, 요즘 언뜻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가마하면 1인용만 생각을 하죠.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쌍가마라든가 이런 것은 2, 3인용도 있죠. 중요한 건 임금이 타는 수레를 우리는 가교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옆에 오를까, 즉 무슨 이야기죠? 입으로 옳게 옳은 행동을 하라고 꾸짖는다라는 뜻에서 꾸짖을 가자 또는 어조사 가라고도 하죠. 우리 예를 들어 가책 그러면 엄하게 꾸짖는 것을 가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할 때도 스스로에게 엄하게 꾸짖어서 책망하는 걸 가책이라고 합니다. 이때 꾸짖을 가자를 자세히 보면요, 입구 옆에 오를까, 입으로 옳은 행동을 하도록 입으로 말을 해서 꾸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책은 엄격히 다르죠. 가는 꾸짖는 거고 책은 그 꾸짖은 행동을 잘 하라고 조르는 걸 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요, 한자가 어떤 자와 어떤 자가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 많이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급쯤 되면 이제는 여러분은 이야기, 소위 말하면 스토리 작가 정도 되죠.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합쳐지면 어떤 글자가 될까? 그러면 이번 글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그 오를까가 위와 아래로 합쳐졌습니다. 즉 가를 포개어 가지고 소리를 길게 뺨을 나타내면서 노래가라든가 또는 성 밑에 붙이는 전미사로 뭐 김가, 박가, 홍가, 이가 할 때 쓰는 가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가가라고 하면 형이나 남을 부르는 경어를 가가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뭐 경상도 말로 가가 뭐 이럴 때도 뭐 가가가 있지만 중요한 거 이 가는 가가라고 하는 이 글자는 남을 존칭하는 경어였었다는 거죠. 또 하나 가라고만 할 때는 박가나 이가나처럼 성씨 밑에 붙이는 전미사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물론 원뜻은 좋구나 하면서 손을 딱딱 치는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를가자가 호흡을 길게 빼내는 데서 생긴 글자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놓고 장단의 소리가 길게 뽑아낸 데서 노래가자죠. 물론 노래가자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저 글자 옆에다 하프 문자를 붙이죠. 즉 하품하듯 입을 벌려서 길게 소리를 내는 게 노래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는 틀림없이 결합과 합쳐지는 것 또는 분해하는 작업 중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도 오를가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풀초 밑에 오를까, 즉 초목이 옳게 자라도록 까다롭게 다룬다는 데서 이것을 까다로울까 또는 가혹할까라고 합니다. 풀이나 어떤 분재를 만들 때 그것이 옳게 사방 전지가위로 가지고 또는 나무를 자르면서 옳게 자라도록 가혹하게 다루죠. 그래서 이걸 가혹할까라고 합니다. 우리 가혹하다 할 때 이 혹은 심화록자인데 술 먹고 말하는 것은 행동이 심하다 해서 심화록자죠. 그러니까 가혹이라는 말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혹독함을 가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혹함을 통과한 사람만이 시련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죠. 여러분, 가혹이라는 글자 할 때 가는 가혹할 가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와 관계가 있겠죠. 계집녀가 붙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계집녀 옆에 집가,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가 집을 나가서 새 집으로 옮겨간다는 데서 시집갈 가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자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건 시집갈 때만 가능하다. 물론 요즘이야 뭐 그렇진 않겠지만 여자가 새 집으로 가면 시집 가는 겁니다. 우리 가취 그러면 시집 가는 거와 장가들 취자입니다. 즉 취할 취 밑에 계집녀. 성인이 된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은 장가드는 거다 해서 장가들 취해, 이것은 여자가 새 집안을 꾸려나간다 해서 시집갈 가 합쳐서 가취 그러면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을 가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취지례라는 말이 있죠. 가취지례, 즉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예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벼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틀림없이 벼화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벼화 옆에 집가, 즉 벼를 집에 들이기 위해서는 심어야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농사가 심을 가자입니다. 여기 심을 가자와 색이 있죠. 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을 가색이라고 그래요. 한마디 말로 말해서 곡식 농사를 가색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심을까 거둘색, 심으면 거두어 들이는 이치죠. 합쳐서 이것을 우리는 곡식 농사를 가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봄에 하는 일을 가라고 하고요. 가을에 하는 일을 색이라고 합니다. 농사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가색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농사라는 단순한 단어보다는 가색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곡식 문화, 즉 정착 문화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신방변 옆에 각각각자입니다. 이 각각각자의 어원은 사실은 앞에 한 말과 뒤져 오는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서로 제각각 다르다는 뜻이죠. 즉, 이 이야기는 마음의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각각 따로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 해서 삼가할 각자입니다. 삼갈각. 우리 각근 그러면 정성껏 부지런히 힘써 일하는 걸 각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삼갈각, 근은 부지런할 근자니까요. 중요한 건 삼가할 때만 부지런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절대로 부지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삼가한다는 것 자체가 부지런함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즉 자기 통제가 가능할 때만 말이 제각각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심 옆에 각각각, 마음이 제각각 따로 다르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을 삼가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요, 이것은 껍질입니다. 무언가 어떤 알맹이가 껍질에 쌓여있는 모양이고요. 이건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쌓여있는 곡식을 또는 어떤 과일이나 속을 꺼내기 위해서 쳐가지고서 부숴야 하는 것은 껍질이다 해서 껍질 각자가 된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어떤 알맹이가 쌓여있는 껍질의 모양이고 이것은 그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친다라는 뜻에서 껍질을 강조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껍질이 단단하고 깍정이에 쌓여있는 나무 열매의 총칭을 각과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곽과류라든가 뭐 이런 말 가끔 쓰죠. 이 각은 껍데기, 즉 어떠한 열매의 겉부분, 단단하게 쌓여있는 부분을 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죠. 각질이 일어난다. 껍데기 피부에 쌓여있는 어떤 질이 일어나는 걸 각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쓰는 각은 껍질 각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여자와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집녀 옆에 방패간,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데서 이게 범할 간, 간사할 간입니다. 사실은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이게 범할 간이라고도 하고 방패간이라고도 하거든요.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것처럼 간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사할 간자고요. 우리 간신 그러면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무기를 든 신하처럼 아주 형편없이 간사한 신하를 간신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전쟁 문화다 보니까 여자를 범할 일이 허구한 날이 있었던 게 사실 전쟁 문화입니다. 전란기 때의 상황을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야생적으로 산 사람이라도 남자가 여자보다야 힘이 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요즘 말로 말해서 한마디로 품이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남자로서는요. 그죠? 그것은 간사한 일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방패간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대나무죽 밑에 방패간 또는 줄기간자죠. 즉 대나무처럼 길고 긴 줄기, 장대라는 데서 이것은 장대간자가 됐습니다. 우리 낚싯대 같은 걸 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간두 그러면 장대의 끝이에요. 백척간두라고 그래서 아주 백척이나 되는 어떤 장대의 끝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뭐 좌우를 휘어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백척간두라고 하죠. 이처럼 간은 장대간을 나타냅니다. 장대로 치는 거에 옛날 대나무만큼 길쭉하고 가볍고 긴 것이 드물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대간자는 당연히 대나무죽 밑에 줄기간 또는 아시죠? 방패간자입니다. 옛날에 방패는요, 긴 대를 잡고서 끝에만 생겼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사람 몸에 밀착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 글자는요. 우리는 이 글자를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정성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옆에 보면 어떤 짐승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어떠한 그 제사의 대상이나 아니면 기도의 대상한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라는 데서 이건 정성간자죠. 그러니까 흑토입니다. 즉 정성스럽게 흙을 짓이겨서 간다는 데서 이것은 개간하다라는 뜻으로 개간할 간자입니다. 정성간 밑에 흙도, 정성스럽게 흙을 개간한다. 개간할 간. 우리 간식 그러면 이거 불릴식자죠. 땅을 개간해서 농작물을 심어가지고서 점점 농작물을 번식시키는 걸 간식이라고 그래요. 물론 동음 이의어로 동자는 아니지만 동음, 음이 똑같은 거로 간식 그러면 사이간 먹을식. 틈 사이에 조금씩 먹는 것을 간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 간식은 개간을 해서 농작물을 번식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좀 어렵네요. 같이 볼까요? 진흙근자의 변형 형태죠. 진흙 속에 머무를 간자, 그칠 간자입니다. 새가 됐든 사람이 됐든 옛날 장화를 신든 진흙 속에 폭 빠져보면
그 빠져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간 또는 괴로울 간이란 자입니다. 우리 간난 신고 그러면 우리 간난이 변해서 가난이 된 거죠. 이 어려울 간자에 어려울 난자예요. 간난이라는 것은 변해서 가난으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간난 신고라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간난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의 어원은 간난이라는 얘기죠. 어려울 간, 어려울 난. 사실은요, 진흙에 빠져본 사람이 알아요. 요즘 서울 사람들은 모릅니다. 시골 사람, 저는요, 어떤 길에서 자랐느냐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장마철에 비만 오면요,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건널 재간이 없어요. 신발이. 그런데 예를 들어 고무신이라도 신고 들어간다 치면 이거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게 아닙니다. 하물며 새가 그랬다든가 나이 든 사람이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간난신고, 바로 그러한 상태처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뭔가 분별해서 가리어내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분별할 간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손으로 분별하여서 가리어낸다 해서 가리다 이 뜻이 된 자입니다. 가릴 간자죠. 우리 간택 그러면 분간해가지고서 가려내는 것을 간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1급 배정한자 풀이 한번 첫 시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보신 소감은요. 여전히 8급이나 1급이나 한자를 외우는 데는 문자학적으로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 중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야기 한자가 된다는 걸 짐작하셨겠죠. 중요한 건 8급이든 1급이든 한자 외우는 데는 이야기가 적격이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